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창의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창의형 자율학교의 기본 요소는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이제 금방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아이들이 떠먹이는 교육으로부터 탈피해서 자기 주도적 삶이 일어나는 학습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뭐 이제 조금 더 뭐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뭐 그 컴퓨터 환경 속에서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받되 그냥 아무거나가 아니라 자기 진로에 도움이 되는, 자기 꿈을 실현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받게 하는 거잖아요. 금방 그 초빙한다 그랬는데 기존의 국가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초빙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선생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다르죠? 그러면 네. 어떻게 법적 기반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지금 1996년도에 이 표준등 교육법 61조가 만들어졌어요. 그거는 우리 교육법의 구조들이 위로부터 일방적인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딱 정해지면 어느 누구도 이렇게 못 고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이제 형태로부터 각 학교가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학교가 다 이렇게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르다 보면 일반적 통제로부터 매우 자율적인 구조로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 법규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이 학교에 대해서 당신의 학교는 학교장을 예를 들어서 뭐 관광이라면 관광 전문가를 모셔서 교장 선생님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또 혹은 여기가 실용음악과면 실용음악하는 선생님을 마음껏 한번 교사를 한번 해보세요. 뭐 학기제가 다르면 학기제 그 1, 2, 3학년 통합하고 한번 지금 되게 우리 봄학기 되게 2학기잖아요. 4학기로 운영하면 또 어때요? 무한전제로 운영하면 어때요? 이걸 할 수 있도록 다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법을 만드는데 잘 운영이 안 되냐? 기존에 이제 타성에 젖어 있어요. 마치 학교가 매우 유연하게 변화하면요, 학교가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타성, 보수적인 관점이죠. 또 그렇게 유연하게 변화하면 우리 선생님들 신분이 좀 위험스러워진다고 생각하는 진보의 타성이 있어요. 보수와 진보의 그 흐름들이 실제로 초중등 교육법 61조의 그 자율성을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거죠. 이번에 그것을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풀어서 우리 시민의 동력으로 정말 자율성을 한번 해보자는 건데요. 아까 이제 그 소학교라는 개념이 좀 더 확대되면 학교마다 자율적인, 예를 들어서 여기는 관광 중심의 학교고, 여기는 나중에 의사가 될 학교고, 뭐 이렇게도 나눌 수도 있을 거고요. 아까 소학교라고 얘기했던 거. 뭐 아니면 그냥 학교 내 여러 학습 동아리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이건 다양한 겁니다. 이때 학교마다 그런 이제 비전이 있으면 교육감이 올해 그 학교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책, 법률의 적용을 예외로 할 것인가 권한을 주는 거죠. 권한을 주면 그게 창의형 자율학교예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법적 태도는 충분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의 교육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러니까 교사와 학부모에 좀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먼저 좀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부장선생님부터 부장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학교에서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 아니 그리고는 이게 보통 선생님들께서 교과서 지식을 가르치는 게 익숙해 있지 학생들의 꿈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1년, 그러니까 한 학기 한 학기를 교과서를 떼는 데 관심이 있지. 이 학생을 꿈이 무엇이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3년 동안 키워주자. 혹은 12년 동안을 키워주자. 이런 관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관점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관점 전환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모든 이제 시간 투자 방법, 노력해야 될 방법, 이게 다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국영수 성적으로 아이들 지금 이렇게
서열화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도달한 아이들을 좋은 학교, 좋은 학벌의 학교죠. 이렇게 보내는 시스템이잖아요. 이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는 학교, 우리가 미래에서 정말 얘가 삶의 기술을 가진 아이로 키워주는데, 삶의 기술이라는 게 각 분야에 다 다양하니까 이걸 획일적으로 잣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별로 그 역량들, 필요한 역량들이 어느 정도 도달을 했는지, 그 원래 꿈을 실현할 때 필요한 역량들이 저런지 그걸 평가하고 그것을 그에 필요한 학습을 지원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창의형 자율학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 약간 그 보수 진영 교육 정책과 진보 진영의 교육 정책이 좀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정책을 좀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정치인으로? 아니 뭐 어차피 선거 국면이니까요. 네. 지금 우리 이 선거 국면에서는 이번 행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보다 더 이제 그 근본적으로 권력 구조의 개편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고요. 이런 점에서 지금 당연히 이런 토론은 의미 있는 건데, 교장선생님 이런 토론은 좀 부담스럽죠. 그러게요. 이게 정치적 충격이라는 이게 교육감 선거의 토론은 여하튼 그냥 뭐 정책적으로 하는 거지 뭐 정치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네, 우선은 오늘 오신 교육의 본질에 맞추어서 네, 무엇이 좋은가. 네, 손님을 오셨고요. 또 그리고 또 특별히 서울 외에 제가 일부러 서울 안에 있는데요. 멀리 오신 이유가 너무 예민 사항이라서 그랬다는 점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권력 구조를 좀 개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국영수 현재의 학습 시스템의 일종의 밥그릇들이 쭉 연계되어 있고요. 그것들을 건드리지 않고 뭔가 지금 개편해 보려는 건 보수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유 학벌이 문제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교육이 일어나 알아요. 알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 원인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서는 아주 소홀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보수 진영의 한계가 있어요. 만약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면 불안해요.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수 쪽에서도 창의 경영학교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창의력 이제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학교의 전반적인 틀거리 자체를 완전히 자율화해버리면 진짜로 어떤 특권, 예를 들어서 자사고나 특목고 이런 특권적인 부분, 이 부분을 그냥 해서 모든 학교들이 다 진입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면 마치 무너져버릴 거라는 그런 오해, 불안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수 쪽의 문제고요. 진보 쪽의 문제는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사실은 교육 내용이 변화해야 아이들이 실생활에 있어서 학교를 통해서 유용한 지식을 쌓고 그래서 개천에서 용납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교육 내용이 바뀌어서 교육 내용을 바꾸려면 교사도 변화해야죠. 교사의 고용 구조가 변화해요. 교사의 고용 구조가 변하면 노조가 가만히 있겠어요? 진보 쪽의 기본적 태도는 노동조합 쪽에서 지금 구성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우리가 학교에 대한 불만족이 굉장히 커져가는 이유는 이런 구조적 변경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그러면 구조적 변경은 어떻게 가느냐? 바로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권력을 형성해야 돼요. 어떤 권력요? 바로 학부모,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의 우위의 교육자치예요. 지금은 교육자들의 자치잖아요. 그렇죠. 교육자들의 자치가 아니라 교육 시민들의 권력에 의한 그러한 자치가 이루어지도록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교육자들이 그 형성해놓은 보수와 진보 이념이 아니라 정말 시민의 민주주의에 입각한 그러한 후보들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